당연히 안 괜찮죠. 이제 통증이 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그때는 즉시 중단하고 중량을 낮추고 자세부터 올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특히 상체 프레스류 운동은 한번 잘못해서 손상이 있게 되면 그게 고질병이 돼서 향후 운동 생활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벤치프레스 시에 통증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고 무게를 낮추고 자세를 교정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일단 고중량 벤치프레스에서 왜 어깨 통증이 발생하는지를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벤치프레스 자세에서 고중량을 들어 올리게 되면 어떻게든 깔리지 않고 밀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첫 자세에서 견갑골을 정상적인 위치에 두고 팔꿈치 위치를 신경을 썼다고 하더라도 원RM, 즉 한 번 들 수 있는 정도의 무게를 들려고 하다 보면 견갑이 위로 으쓱 올라가게 되고 견갑을 최대한 밖으로 빼게 됩니다. 가슴 근육이 힘을 쓰는 비율을 많이 가져가면서 밀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들어내려고 하다 보니 어깨 관절의 힘을 빌려서 들려고 하는 거죠. 나는 견착 잘하고 팔꿈치 각도도 괜찮은데 통증이 생기던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요. 이 위 내용은 간단하게 대표적인 경우를 설명드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원인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벤치프레스 하는 동작을 트레이너 분께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혼자 영상을 찍어서 확인해 보게 되면 견갑골이 위로 들리거나 앞으로 빠지는 동작을 정말 미세하게라도 확인하실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견갑골이 과도하게 위로 들리거나 앞으로 빠지게 되면 회전근개 근육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좁아진 공간에서는 우리 몸의 구조물끼리 충돌과 마찰이 일어나 결국 통증과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대부분은 4가지 회전근개 근육 중에서 대부분 극상근권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벤치프레스 시의 어깨 통증은 회전근개 근육, 즉 로테이터 커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고중량 벤치프레스 이후 어깨 통증이 생겼을 때 대부분 회전근개 근육이 무조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상완 이두근건 장두가 원인인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상완 이두근은 우리가 흔히 알통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팔 위로 올라오며 2갈래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중 더 긴 갈래인 장두는 회전근개 근육들 사이로 지나갑니다. 회전근개 근육 중에는 견갑골에 펴 발라져 있는 것처럼 생긴 견갑하근이 있는데 이 견갑하근은 상완골에 부착하여 이 이두근 장두를 감싸게 됩니다. 상완 이두근건 장두가 회전근개 근육들 사이로 올라갈 때 상완골에 파여있는 온폭한 고랑 속에서 안정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상태에서 견갑하근과 상완 횡인대 등의 복합체들이 관절낭을 형성하여 이두근건 장두를 감싸게 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고중량 벤치프레스 시에 견갑골이 과도하게 위로 들리고 앞으로 빠지게 되면 이 상완골은 내외전하는 힘을 받음과 동시에 견갑하근이 수축하며 상완골이 더 내외전하게 안쪽으로 잡아당기게 됩니다. 이때 견갑하근과 관절낭 아래로 감싸져 있던 상완 이두근건의 장두는 이때 자기가 있던 상완골의 움푹 파인 고랑에서 이탈하려는 힘이 발생을 하고 고중량의 벤치프레스 시 어떻게든 깔리지 않으려고 강하게 밀다 보면 이두근 장두는 결국 위치를 이탈하여 손상과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벤치프레스를 밀고 원RM 혹은 ORM을 성공했는데 하고 나서 일어나서 앉아보니 어깨 앞쪽에 통증이나 뻐근함이 있는 경우가 있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경우 좀 위쪽이라면 극상근건의 손상일 수 있지만 그보다 조금 아래쪽이라면 상완 이두근건 장두의 손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완 이두근건 장두의 손상이라는 건 장두 그 자체의 손상과 그것을 싸고 있는 관절낭 및 견갑하근 등의 복합적인 손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대부분 장기화되어 만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따라서 통증만 줄이는 것이 아닌 그 위치의 구조물들의 결합과 구조 자체를 강화시키고 만성염증이 악화되어 발생한 끈끈한 흉터 조직인 유착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힘줄, 인대와 같은 연부 조직 강화와 병리적인 유착 조직 제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구조와 기능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스테로이드나 소염 진통제 성분이 주사되거나 복용이 되면 당장의 염증 기전을 차단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증상 완화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통증의 완화가 곧 병의 완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증이라는 증상은 원인이 아닌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썩어 있는 뿌리를 해결하지 않은 채 썩어 있는 가지만 쳐내봐야 새로운 썩은 가지가 날 뿐이죠. 따라서 스테로이드 주사나 소염 진통제 주사를 통한 단순 통증 완화는 병증 완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인이 되는 유착 조직을 해결하여 결과인 증상은 자연스럽게 해소시켜야 하고요. 지속 가능한 건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도침 치료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도침 치료는 국소 부위의 유착을 제거를 하고 주변 구조를 강화시키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치료가 됩니다. 도침은 침 끝이 일자형의 뭉툭한 날을 가진 특수침으로 주요 신경과 혈관의 손상 없이 핵심적인 병변 부위를 유착 방해해낼 수 있습니다. 도침 치료가 시행된 어깨에는 유착이 제거되고 새로운 혈관이 생성이 되면서 정상 운동 기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침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부 구조물을 영상의학적으로 직접 확인하며 시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음파를 통해 어깨 구조물을 파악하며 치료하는 초음파 유도와 도침 치료를 통해 어깨를 치료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손상회복 기전을 통해 10회에서 20회 정도의 도침 치료가 시행이 되고 나면 어깨의 유착이 제거되고 정상적인 구조가 대부분 회복이 됩니다. 그렇다고 바로 고중량 벤치프레스를 시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낮은 단계의 부하부터 천천히 중량을 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본 운동 시행 전에 상완 이두근건 장두를 아주 가벼운 부하와 함께 풀어주어야 부상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깨 회복 이후 벤치프레스를 하기 전에 상완 이두근건 장두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은 튜빙 밴드나 헬스장의 케이블을 통해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것에 비해 부상의 재발을 방지하고 운동 수행 능력을 올리는데 좋은 운동입니다. 낮은 강도의 튜빙 밴드 혹은 낮은 무게를 걸어둔 케이블을 통해 상완의 외회전과 내회전을 각 20회씩 3세트 정도를 반복해줍니다. 가벼운 무게이기 때문에 휴식 없이 진행해도 좋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상완 이두근건 장두를 푸는 스트레칭과 운동이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상완 이두근건 장두의 움직임을 충분히 풀어줄 수 있어 중량 벤치프레스 및 그에 준하는 운동 수행 시에 상완 이두근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위치를 이탈하여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어깨 쪽에 통증이 있고 이것이 1개월 이상 된 만성 통증의 단계로 접어 들어가고 있다면 반드시 충분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구조와 기능을 회복한 후 다시 운동을 낮은 강도부터 천천히 시작해야 한다는 점만 잊지 말아 주시면 됩니다. 늘 선하고 이롭게 치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침약선이었습니다.